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책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최현우 마술사님 책입니다. 이 책의 존재가 모든 마술인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책이 시리즈물이라는 겁니다. 101가지 시리즈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불러봤는데, 이번에 최현우 마술사님께서는 마술이라는 장르에서 101가지 이야기들 해주시는 거고, 지금까지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101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리즈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를 살짝만 펼쳐서 보여드리자면, 왼쪽에는 그림, 오른쪽에는 글이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모든 책의 구성이 이래요. 읽기가 되게 쉽다는 뜻이죠. 우리 요즘에 안 그래도 3줄 이상 길어지면은 3줄 요약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읽기가 좀 편하더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마술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술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술책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들도 우리나라에서 몇십 권 있을걸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라딘이라든가 교보문고라든가 그런 서점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구할 수 있는 책들도 있기는 한데 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마술하는 전문 출판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디 렉처노트라든가 아르카나라든가 루카스 퍼블리케이션 같은 느낌의 마술 전문 출판사 또는 마술 도구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샵 같은 데에서 보통 마술 책들을 많이 판단 말이죠. 용어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확실히 나눠보려고 해요. 대중서적, 대중출판사.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강남 거기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런 데서 뒤지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책.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도서관 가면 있을 것 같은 책. 그런 책들을 대중서적,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내는 데를 대중출판사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지금부터. 반면에는 마술 전문 서적이 있을 거고요, 마술 전문 출판사가 있겠죠. 이 용어를 우리가 분리를 시켜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이끌어왔냐? 그 이유는 이 책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대중 마술 서적이 몇 권이 있어요. 최현우 마술사님께서 쓰신 책들도 많을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런 책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는 대중 마술 서적 하면은 약간 그런 책들이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술 책. 이 책은 다릅니다. 트릭만을 다루고 있는 어떤 가벼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굉장히 진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고, 이런 책이 대중출판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현우 마술사님께서 이 책에 대한 후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마술을 하면서 내가 배운 101가지를 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최현우 마술사님 본인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담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마술을 배울 수 있는 책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런 책은 절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마술 트릭도 들어있지 않아요. 단 하나의 마술 기술도 배울 수 없어요. 제가 이거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 메모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잠깐만.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 몇 개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마술 기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기술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술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맞아, 내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DPS만 연습한다고 해서 내가 마술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짧잖아. 한 페이지밖에 없잖아. 그게 오히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해왔던 마술 활동으로 예시를 캐치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일반 대중들을 위한 책으로 느껴지시나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마술하는 사람들을 읽으라고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존재 의의는 최현우 마술사님께서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프로 마술사를 지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후대의 마술사들에게 자기가 마술을 해와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알려주는 책인 겁니다.
최현우 마술사님이 했던 마술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500만원짜리 아칸이 그렇게 대단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엄청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값어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마술을 좋아하는 우리들은 이 책을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게 내가 웬만하면은 제가 리뷰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사서 두고두고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곱씹어 볼만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개인적으로 마술하는 매니아 분들에게 제가 평소에도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여기에도 똑같이 쓰여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뇌를 믿지 말고 메모를 믿어라. 여러분들 샤워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죠? 그러고 잊어버려. 야, 내가 방금 퍼펙트 아칸의 아이디어를 딱 떠올렸는데 씻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야 된다. 전 이거 정말 동의하거든요. 여러분들 메모를 많이 하시면은 그만큼 얻어갑니다. 뇌를 믿으면 안 돼요. 메모를 해놓은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매니아 분들이 들었을 때 좀 킥이 될 만한 얘기가 아는 마술도 모르는 척해라. 마술 모임 가서는 이런 사람들 요즘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술을 좀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너 어차피 그 마술 아는데? 야, 너 뭐 레드아마마 할 거야? 레드아마마 할 거구나? 아, 나 그러면은 대충 볼게. 야, 나 다 알아. 어차피 레드아마마.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왜 아는 척을 하면 안 될지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 왜 아는 척을 하면 안 되지?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근거가 빈약하잖아. 뭔가 이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최현우 마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는 마술도 모른 척 해야 된다. 왜? 그래야 상대방이 신나서 더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얘가 내 마술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레이즈 라이즈 같은 것도 막 하고 어쩌고 막 엄청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뭐다? 여러분들은 배워가는 거야. 마술을 볼 때도 모르는 척을 하고 보면은 상대방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거 정말 좋은 말인 것 같거든. 특히 매니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최현우 마술사님 공연에 보면은 인트로 부분에 제가 항상 이해하지 못했던 문구들이 좀 있었어요. 공연 시작하기 전에 막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핸드폰 촬영 안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다가 의심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최현우 마술사님의 공연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왜 의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냐면은 의심을 해야 신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의심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 의심하는 사고 과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거고 의심하느라 옆에 사람이랑 쑥덕대지 말라는 거죠. 야, 저거 내가 봤을 때 저거 지금 항아리를 내가 지금 뭐 어쩌고 관객으로 하여금 공연에 더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깨달았죠. 좀 최현우 마술사님 공연 볼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쓰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거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사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남겨놓겠습니다만 해클러에 대해서 최현우 마술사님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말씀을 해주실 거죠, 이 책에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부분이 스트롱 매직에서 했던 얘기하고도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해클러를 상대하는 방법이 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 뭐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짱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걸로. 딱 너무 짧은데 너무 단순한데 그렇구나, 최현우 마술사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알아서 보시고요. 또 다른 얘기들을 해보자면 마술뿐만이 아니라 마술과 비슷한 다른 어떤 공연 장르에도 똑같이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이야기가 마술을 망치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대단한 마술사들의 마술 액트에 의미가 담겨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마술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에 치중하느라 마술이 그냥 망가져 버릴 때가 있어요. 아, 난 이번에 내 마술에서 어떤 세계 평화와 어떤 기후 변화의 메시지를 담아서 마술을 해야지 했다가 마술이 정작 망가져 버리니까 이야기도 이상하고 막 뒤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짓 말아야 된다. 과도하게 이야기를 너무 우겨 넣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아판타시아를 보면서도 딱 느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이런 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아판타시아도 생각을 했거든요. 한 두 개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들으면 바로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바리에이션을 하거나 나만의 마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정확히 인용구예요.
다른 것은 매우 쉽지만 더 나은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남들과 다른 걸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야, 남들이 카드를 4장 내려? 난 5장 내려. 난 10장 내려. 근데 그게 과연 더 나은 거냐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더 나은 걸 하고 있을까 지금? 당연하겠지만 다른 것과 더 나은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얘기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연을 해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맞아. 나 근데 그 얘기도 해야겠다. 이 책이 괜찮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도 말했지만 마술 트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아예 없지. 트릭적인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공연에 대한 이야기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연, 쇼맨십, 관객 컨트롤 뭐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고 하느냐 이런 요소가 필요한 다른 장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연,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그냥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제가 이건 얘기해보고 싶어서 지금부터는 이 두 책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아르카나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술책엔 없는 비밀 52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은 소프트 커버로 되어 있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한쪽에는 그림, 한쪽에는 설명으로 이 책이랑 되게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이 책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만 여기는 101가지, 요거는 52가지야. 산술적으로 봤을 때 얘가 약 2배 정도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형식으로도 봤을 때 얘는 표지가 소프트 커버라 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얘는 하드 커버예요. 하드 커버는 당연하겠지만 책 만드는 비용이 더 비싸겠죠? 그런데 이 책은 마술 전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이 책은 대중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이 책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얘네들 역시 마술 매니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더 비싸게 받는구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아무래도 수요나 이런 걸 예측하기가 힘들고 출판 부수 자체를 작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출판 부수가 적으면 당연히 개당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공장에서 개당 단가 자체를 많이 찍으면 당연히 싸게 해주겠지. 얘는 대중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수를 많이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15,000원까지 떨어지는 거죠. 마술 전문 출판사에서는 그만큼의 수요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를 막 2,000원씩 뽑아버렸다가는 그냥 재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마술을 하면서 배운 101가지 이 책을 통해서 대중 출판사에서도 마술 책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내도 잘 팔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언제 품절될지 조마조마해가면서 몇만 원씩 때려받고 그럴 수만은 없잖아. 결국에는 이런 대중 출판사에서도 마술책 생각보다 잘 팔리는데? 이거 이 정도면은 다른 책들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혹시 몰라. 그러면은 진짜 막 해외 책들 번역서 같은 거 더 나올 수도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약소하게나마 저는 매니아들이 이 책을 많이 사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필을 하는 거지 약간. 마술이 이렇게까지 가능성이 있는 장르다. 너네들 앞으로 마술책 더 내도 되지 않겠어? 니네가 생각하는 마술책은 지금까지 약간 쉽고 간단하고 그런 거를 해야 잘 팔린다고 너네가 지금까지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 책 역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더 마술의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책을 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요. 앞으로 이런 책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현우 마술사님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읽고 나면 공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시야 자체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책 읽고 나서 그때 얘기하셨던 측면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최현우 마술사님의 마술 공연을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즐길 수 있는 게 마술 매니아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 마술에 대해 많이 아니까 마술 공연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술을 좋아하신다면은 이 책 한 번쯤은 사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